한국은 어느새 전 세계를 강타하는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었죠. 특히 2019년 영화 기생충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오스카상 등을 동시에 석권하며 해외에서만 무려 200개에 가까운 상을 수상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엄청난 성과였기 때문에 비슷한 일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서야 생기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후에도 한국 콘텐츠는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반전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나리 배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고, 최근 넷플릭스와 한국 프로덕션이 함께 제작한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인 히트를 하며 서비스되고 있는 83개 국가에서 인기 콘텐츠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전 세계의 오징어 게임 열풍을 불게 만들었죠. 특히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작품을 볼 때는 더빙보다 원어가 낫다는 반응이 나온다는 게 진짜 흥미로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인들은 자막 달린 외국 콘텐츠를 보는 것을 매우 귀찮아했기 때문입니다. 자막이 달린 외국 콘텐츠는 매니아들이나 보는 것이라는 인식이 엄청나게 강했죠. 그런데 한국 콘텐츠가 흥행을 하면서 더빙보다 원어 자막을 선호하는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풍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지옥이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라는 생각보다 역시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전까지의 소식에 어안이 벙벙한 뿌듯함이 들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헐리우드와 경쟁할 수 있는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듯 합니다. 25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지옥은 전날 781점을 넘어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1위를 유지했습니다. 지옥은 공개 이후 단 3일 만에 시청시간 4,348만 시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어디 지옥뿐일까요? 오징어 게임은 9월 공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4위로 엄청난 인기를 입증하고 있었고, 개말 차차차는 10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지옥은 지옥행 고지라는 파격적이고 신선한 설정으로 삶과 죽음, 죄와 벌, 정의 등 보편적 주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전 세계의 한국 콘텐츠의 우수성을 깊이 각인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론토 국제영화제와 BFI 런던 영화제, 부산 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일부 상영되며 작품성 또한 인정을 받은 바 있죠. 장르물이기 때문에 흥행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감독은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봐주고 있어 오히려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삼엄한 감시망을 피해 콧구멍에 SD카드를 숨겨서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우픈 상황까지 전해집니다. 한국 콘텐츠를 불매한다던 일본에서도 지옥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재미없다는 비난을 하고 불매를 외치는지 10위 중 무려 8개가 한국 드라마입니다. 한국 넷플릭스 순위인지 일본 넷플릭스 순위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한국인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냥 재밌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는 편이 더 나을 듯 합니다. 프랑스와 벨기에, 홍콩, 인도네시아 등 각국 네티즌들은 현재 지옥의 컨셉은 너무 매력적이고 중독성이 강해 눈을 떼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짧은 시리즈 안에 다양한 사회 주제를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연상 오는 배우들과 스토리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에게 매혹적인 사회의 붕괴를 보여준다. 이 시리즈는 각색된 콘텐츠의 강점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가 가진 강점과 다양성을 보여줬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화가 주는 사회적 철학적 메시지가 인상 깊다는 의견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의 콘텐츠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줬다면 지옥은 한 OTT 서비스 안에서 우리의 콘텐츠가 얼마나 더 다양해지고 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를 홀리자 아예 한류를 분석하는 외신들의 기사도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뉴욕타임스는 BTS에서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은 어떻게 문화계의 거물이 되었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배경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지옥이 전 세계를 달구고 있어 외신들은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CNN은 올해 한국 드라마들은 끝내준다며 극찬을 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지옥은 새로운 오징어 게임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신 한국 드라마인 지옥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 전문 매체 인디와이어는 지옥은 여러분의 영혼을 겨냥하는 최신 한국 블록버스터 시리즈라며 이 작품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은 집단적인 무력감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대중의 감정을 포착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원작 만화도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원작 만화 판권이 미국과 일본,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등 세계 11개국에 수출된 건데요. 알려진 바로는 치열한 판권 경쟁 끝에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만화 출판사들이 높은 계약금을 지불하고 지옥 출판에 나섰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짱구는 못 말려를 출간한 전통 만화 출판사 후타바샤가 일본 판권을 사들여 최근 일본판이 출간되었고, 헬보이와 신시티 등의 오리지널 출판사이자 스타워즈와 아바타 등의 라이센스 출판사인 미국의 대표적인 그래픽 노블 전문 출판사 다크호스 코믹스가 영어권 월드와이드 출판을 맡아 화제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전 세계는 한국 컨텐츠에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짜임새 있는 각본과 연출, 적절히 조합한 미술과 음악 등의 여러가지 요소 등 작품의 우수성 때문이겠지만,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늘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듯 합니다. 지옥의 경우에도 심오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상업적 재미가 부족할 것 같다는 예상이 많았으나, 몰아치는 긴박감과 높은 완성도로 모든 우려를 극복해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괴생명체에게 난도질 당하는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이후엔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전개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죠. 한국의 수준 높은 CG 작업도 최근 작품들의 영상적 완성도를 확실하게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시선에서의 객관적인 분석도 궁금했는데요. 마침 미국 대학생들도 세계적인 한류 문화 콘텐츠 바람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터라 외국인 문화 연구자의 눈에 비친 세계적인 한류 문화 콘텐츠 바람의 비결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중문화를 가르치는 다프나 주르 동아시아 연구센터장은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정말 좋기 때문이라며 그 핵심을 관객 및 팬들과의 공감력으로 요약했는데요. 먼저 한국 드라마의 특징에 대해 예측성과 독창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는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 성공의 부자가 되고, 부자 소년과 가난한 소녀가 사귀며 자녀들은 부모의 바람을 거역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뻔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한국식 반전이 맛깔나는 양념으로 가미된다는 것이었죠. 그는 등장인물들은 어른에게 공손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대한 효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말했고, 한국 드라마 대본에는 유머들이 넘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론 종종 어두운 반전이 있긴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가장 냉혹한 부자마저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시청자가 관심을 갖도록 끌어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급속히 확산, 상승하고 있는 데에는 네트워크 효과도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한국 콘텐츠라면 일단 어느 정도 재미를 담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주르 교수는 K-팝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이돌의 음악적 재능과 놀라운 춤 실력, 엄청난 카리스마를 핵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아이돌은 진심이 묻어나는 듯한 방식으로 재밌고 친절하게 팬들에게 다가가고, 그 대가로 팬들은 스포츠 팬이 팀에 충성하듯 K-팝 아이돌에게 충성을 다하는 아이돌과 팬의 역학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르 교수는 이러한 한류 열풍으로 인해 대중문화만이 아니라 문화와 영화, 정치와 역사, 언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한류 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은 자연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가 어떻게 거대한 경제를 형성하고 문화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는지, 남한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번영을 이룩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주르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한국은 오늘날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수수께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한국 콘텐츠와 한류가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며, 최근에는 한국이 코로나 대유행 기간 중 할리우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했다는 해외 평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 지옥이 바로 치고 올라오면서 한국 콘텐츠의 흥행이 우연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다는 점이 특히나 자랑스러운 요즘입니다. BTS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이후 K-팝 대중이 전 세계에 확보된 것처럼 드라마도 선순환 구조에 진입하는 유효 숫자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가 연속으로 메가히트를 치는 이 상황은 앞으로 한국 콘텐츠 업계의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